트렌드 코리아 이 책은 신종 용어를 참 잘 만들어내요. 소확행, 알파 세대,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이런 용어들이 이 책에서 소개되고 나서 대중화되었거든요.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아마 올해도 유행하게 될 신종 용어 5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졌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가성비만큼 시성비가 중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볼 것, 할 것,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 이걸 분초사회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활용 점점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공존을 해야죠. 인간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육각형 인간.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는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 한다.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며 하나의 놀이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신종 용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모, 학력, 자산, 집안,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즘 세대에는 자수성가한 성공 스토리를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육각형 인간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놀이화한다.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네 번째는 브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 N가의 세상을 열었다. 소비자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브라이어티 가격 전략,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항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좌석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숙박요금도 마찬가지죠. 성수기, 비수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채널에서 구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구매를 할 때도 시간, 사람,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서 실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도파민. 도파민 도는 일 없나?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도는 일 없나? 이게 새로운 용어예요.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쫓는 일이 일상화된 적은 없다. 게이머가 파밍을 하며 아이템을 모으듯이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엉뚱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민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행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긴 거는 잘 안 봐요. 자극적이고 아주 짧은 게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격투기도 예전에는 복싱이나 씨름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UFC, 여러분들 뺨 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사람도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게 스포츠로서 정식 등록이 됐다. 이만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서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는 프로를 보셨나요? 전 그 프로를 보고 저게 뭐가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젊은 애들은 서우파를 굉장히 열광을 해요. 이런 시대일수록 세로토닌의 역할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적인 삶에 대해서 소개한 문구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두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가 있다. 도파민은 짜릿한 재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경쟁에서 이기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행운을 만났을 때 분비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의욕이 넘치고 일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속 시기가 짧고 금방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중독 호르몬이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세로토닌은 작고 사소한 즐거움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볼 때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덕분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도파민은 엑셀레터고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다. 엑셀레터가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사고가 난다.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매일 순간순간을 신명나게 살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려면 세로토닌이 중요하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이끄는 삶과 세로토닌이 이끄는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즐거운 일을 더 자주 즐기며 지속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